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영이고요. 오늘 이렇게 2026학년도 연고대 편입에 대한 커리큘럼 소개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게 지금 1월 초고, 요 앞으로 이제 1년 동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여러분들 또 어떻게 쫓아오면 될지, 그거에 대한 걸 소개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요 1년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걸 쫙 소개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잘 보시고,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요, 이게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의학대와 연고대를 분리해요. 의학대와 연고대를 당연히 분리해야 돼요. 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빼고 다 연고대와 의학대 수업을 다 똑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강의로 진행하고 있어요. 화학이나 생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생물화학 시험 보는, 그 과목들은 다 뭐 연고대나 의학대나 다 같이 그냥 화학이고 다 같이 생물이니까 같이 공부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그걸 알아요. 연고대하고 의학대하고 공부해야 될 분량도 다르고 공부해야 할 소재도 다르고 기출문제도 너무나 달라요. 연고대는 의학대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단순해요. 그쵸? 자, 고려대가 10문제 주관식이 나오고 연세대가 객관식 15문제와 주관식이 3문제, 4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 문제들이 다 그냥 A4 용지에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좀 심플해요. 복잡한 표나 그래프나 뭔가 초론한 형태 소재가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잘 좀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는 게 문제가 단순하고 초론 형태 문제가 안 나와요. 딱 지식 형태 문제야. 객관식 문제 보면 거의 한 10초나 20초 안에 답이 결정되는 그런 문제가 태반이고 계산이 있다 해도 그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의학대는 거의 대부분이 추론이거든요. 뭐 그래프나 표를 분석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타임 어택도 굉장히 심해요. 거의 뭐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세대 고려대는 거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그쵸? 한 15문제, 20문제 정도의 문제를 1시간 동안 풀어도 돼요. 그 심플한 문제를 한 3분, 5분 정도 시간 가지고 풀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시험도 아니라 그런 연습을 할 필요도 없고 지엽적인 소재도 거의 안 나와요. 최근에 이제 한 6년치의 기출문제 보면 뭐 굉장히 지엽적인 거나 구조적인 게 한 3년 전에 연대에서는 좀 나왔어요. 근데 최근 2년 동안은 더 심플해졌고 더 단순해졌죠. 그렇죠? 물론 이게 편입이라는 시험의 특성상 올해는 갑자기 또 특이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올해는 또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뭐 변별력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요 심플하게 대비해도 충분히 그 정도의 내용들은 대비가 가능하다. 심지어 일반화학을 벗어난 소재 문제도 나오지는 않아요. 그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 유기화학 나오냐고. 유기화학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유기화학 소재처럼 보이는 탄소화물의 문제가 나와요. 그 탄소화물의 문제가 고려대는 거의 매년 중달 일반화학 교재나 옥스퍼드 일반화학 교재의 연습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학이 나오는 탄소화물 한 단원 정도의 문제가 있죠. 그 정도 문제만 연습하면 충분해요. 굳이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그 복잡한 반응이나 복잡한 어떤 그 합성법 그런 걸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복잡한 이론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딱 일반화 범위에 있는 탄소화물 그 정도의 문제는 나와요. 그 정도의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탄소화물 소재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딱 일반화 수준에서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 정도 연습하면 충분하다는 거야. 의학대하고는 결이 너무 달라요. 공부해야 될 분량도 다르고 똑같은 화학이지만 너무 다른 화학이에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 하는 거하고 장거리 마라톤 달리는 선수 그게 뭐 같은 연습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어떤 컨텐츠의 종류나 공부해야 될 내용은 너무나 다르다. 연고대는 딱 그 연고대에 맞춰서 컴팩트하게 공부해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해요. 굳이 쓸데없이 깊은 내용들과 쓸데없는 뭐 타임어택이나 그런 것까지 깊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 딱 거기에 맞춘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우선 일반화 강의는 거의 한 20년 정도 해왔거든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일반화를 강의해왔고, 편입은 지금까지 이제 횟수로 한 9년 정도 했고, 물론 이제 예전에 MDP 수업을 좀 주로 했었고요. 지금은 그 신촌의학대 연구대 전문관에서 현장 수업을 하고 있고, 김영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메가임드에서 MD 수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장 수업은 신촌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와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저 이제 마주쳐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그쵸, 신촌으로 오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신촌에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의학대와 연구대 분리된 수업이 가능하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학생들을 열심히 이끌고 있다는 걸 그냥 저는 열심히 합니다. 저는 뭐 합격자에 많이 배출했습니다. 저는 적중 문제에 많이 적중했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지 않고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로.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편입화학이라는 제 유튜브 채널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해 7월달쯤부터 시작해서 지금 쫙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대략 한 2,900명? 아마 이 영상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한 3,000명 가까이 구독자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작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3,000명 이상의 지금 학생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편입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중간중간에 연세대, 아니면 고려대, 아니면 중앙대, 이화여대 상위권 이공계의 화학시험에 대한 정보도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계속 보시면서 앞으로 공부해 나갈 방향을 같이 그 정보를 취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굉장히 많은 구독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좀 이용을 해요. 그래서 Q&A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적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공유할 때, 김영희 교수 카페도 나쁘진 않지만, 뭔가 Q&A 답변과 질문을 주고받을 때, 네이버 카페가 훨씬 더 좀, 자료 같은 걸 주고받기가 좀 편해서, 지금은 네이버 카페에 Q&A 좀 올려주시면, 여기서 제가 답변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저하고 상담을 좀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뭔가 문제를 같이 풀면서 성적 처리하고 싶다, 다 이쪽 카페에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회원자, 그러니까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인증이 된 회원 수만 750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류하셔서 요 정보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제가 나름 이제 제 이름을 따서 김홍영 케어라고 해서 학생들의 상담이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질문을 직접 대면으로 주고받는 게 좀 있거든요. 혹시 대면이 너무 어려우면은 이렇게 좀 온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유선으로도 가끔 하기도 하는데, 자, 계속 이것도 지금 1년 동안 거의 한 500명 이상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계속 상담하면서 이끌어 가고 있어요. 오늘도 아까 오후에 상담을 좀 했었고, 내일도 상담이 있고, 어쨌든 이제 막 공부 시작한 친구들, 그렇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내가 가능한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미리 이것부터 좀 이야기할까? 이 상담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 네이버 카페 있죠? 잠깐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 네이버 카페 화면인데, 이 왼쪽에 쭉 위로 올리잖아? 그럼 나중에 뭐 성적 처리하는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성적을 입력하고 성적 확인하는 것도 현장 수업 학생들과 같이 온라인 수업 듣는 친구들도 다 같이 케어를 할 거고요. 또는 여기 무료 대면 상담 링크 있지?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저기 제가 지금 상담하기 위해서 오픈해 놓은 게 많거든요. 거기서 편입은요, 요 신촌 요거 예약하기 눌러서 가능 시간에 오시면 돼요. 지금 이게 다 예약이 마감돼 가지고 요거만 지금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약하기 누르고 가능 시간 누르고 그다음 이제 이것저것 상담할 내용들을 쭉 입력해서 오시면은 저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신촌에서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듣는 친구들도 꾸준히 와요. 계속 와서 여기서 이제 상담할 거니까 보통 월요일 오전 9시에 제 가능한 시간을 오픈을 해요. 그래서 혹시 온라인 수업 듣는 친구들도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 9시에 여기 오셔서 요 링크 따라 오셔서 그 다음에 상담 예약하고 그 시간에 오시면은 저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처음에 이 상담을 조금 강조한 이유가 편입이라는 시험이 뭔가 좀 공부를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연고대 편입을 준비한 친구들은 공부하는 방향성이 내가 지금 잘 되어 있나? 라는 게 굉장히 좀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초반에 방향을 좀 잡아두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확신이 들면은 그러면 좀 공부할 때 그래도 이 방향이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 느낌이 좀 살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컨텐츠가 좋다, 그냥 강의 잘한다, 그냥 내 수업 들으면 다 합격할 수 있다가 아니고 데이터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쫓아오고 있고 많은 학생들을 이끌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줄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성적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온라인 수업 듣는 친구들도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이 쫙 성적 입력해서 정답률도 보고 내 성적도 보고 내 위치도 보고 그렇죠? 시험을 굉장히 자주 꾸준히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당연히 할 건데 기초이론 수업부터 또는 기본이론 수업도 매 수업마다 시험 봐요. 진짜. 저는 시험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학생들은 너무 싫어할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시험을 보고 문제를 풀고 평가해 봐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해요. 가끔 회사 측이나 학원 측에서는 시험 보는 거 좀 적당히 하시라고 이거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시험 보는 거 그냥 마지막에만 조금 하면 안 되겠냐. 애들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애들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은 당연히 이 시험 보라고 해요. 저도 살짝 이제 고민해서 연구실 직원들이나 조교들하고 야, 올해는 시험 보지 말까? 애들 너무 힘들어한다는데 그게 맞을까? 그래서 살짝 궁금해하면 합격한 친구들은 이거 왜 안 해요?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하세요. 선생님 뭐 유튜브 하지 말고 네이버 카페 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버려도 매 시간마다 시험 보는 이 시스템은 꼭 정착을 시키셔야 됩니다. 라는 피드백이 많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테스트예요. 내가 이걸 이해했는지,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을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확인하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올해도 당연히 기초이론 수업부터도 2주차부터 시험 볼 거고 기본이론 수업 듣는 친구들도 2주차부터는 시험 볼 거예요. 매 시간마다 시험 볼 거예요. 그거는 꼭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거기 맞춰서 같이 잘 쫓아오세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꽤 고득점을 마지막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본시험까지 가면은 성적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연고대 문제가 좀 심플하다며. 맞아요, 심플해요. 그럼 그 정도 난이도로 1년 동안 연습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겠어? 그렇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의 강의를 이끌어 갈 거니까 믿고 쫓아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컴팩트한 그 강의가 어떻게 이끌어질지 한번 쭉 소개할 건데,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계속 조교들과 앞으로의 커리큘럼도 이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의학대와 연고대가 완전히 분리된 수업을 할 거다. 그래도 최선으로 여러분들이 쫓아오면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까지 심지어는 1차 통과한 이후에도 고려대 이제 면접이 생겼잖아요. 면접도 아니면 그 자기소개서나 등등의 내용도 계속 마지막까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커리큘럼, 완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야, 어설프게 그냥 수업 딱 하고 알아서 이제 공부해봐 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려요. 자, 커리큘럼 한번 볼게요. 어차피 오늘 영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잘 기억하시는데 작년에 이 커리큘럼대로 소개 쭉 진행을 했었고 합격생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커리큘럼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다시 이 커리큘럼을 믿고 쫓아갈 거예요. 자, 의학대와 연고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정확한데 심지어 공학계열과 생명계열을 분리할 거예요. 자, 공학계열과 생명계열을 분리할 거야. 이걸 왜 분리하냐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 시작해보면 좀 느껴질 거예요. 공학계열은 화학시험을 보고요.
수학을 같이 보던지 물리를 같이 하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나 화학과 수학만 하던지 화학과 물리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하고 생명계열은 화학과 생물 시험을 보는 거죠. 생물. 그래서 전체 학과 중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세 과목을 시험 보든지 두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과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물화학을 공부해야 되는 과가 있는데, 생물화학을 공부하는 과들,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이쪽이요. 이쪽은 이게 의학대 편입을 준비한 친구들과 겹쳐요. 다시 의학대 편입을 준비한 애들과 겹친다는 거야. 그래서 의학대 편입을 준비한 친구들이 대부분 연고대 이쪽 시험을 봐요. 1년 동안 생물하고 화학 공부를 아까 이야기한 굉장히 복잡한 추론 문제와 타임어택과 더 깊은 내용과 유기화학까지 아니면 분석화학까지 이것저것 다 공부한 애들이, 그렇죠? 스카이 정도의 스펙이 아니라면 당연히 연고대 시험 보겠죠. 그 친구들하고 겹친다는 거야. 근데 공학 계열은 이제 겹치는 게 없어요. 그 친구들과 의학대 편입을 준비한 애들과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대 편입 준비한 친구 중에서는 학점도 굉장히 좋고 영어 점수는 거의 대부분 950점 이상의 고득점 갖고 있고 이런저런 연구활동도 많고 논문도 있는 애들도 있고 꽤 좋은 스펙인 애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과 같이 경쟁하는 과인 거고, 그 친구들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경쟁을 하는 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화학시험만 딱 비교해봐도 화학시험의 그 1단계 통과하는 점수가 공학 계열은 한 80점에서 85점 정도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데, 생명 계열은 거의 100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퍼펙트 해야 돼요. 물론 당연히 문제는 심플하게 나오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그 정도 점수는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뭐가 어떻게 나오든 다 맞출 정도의 실력이 돼야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그쵸? 조금 공부량이 적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하나가 수학과 물리와 화학을 다 같이 공부하려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생물, 화학만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시간도 화학에 그게 많이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효율적인, 컴팩트한 공부를 하면 되고, 생명계열은 의학대 준비한 애들을 이겨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더 퍼펙트하게. 그렇죠? 거의 의학계 커리큘럼과 유사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쪽 계열로 공부하는 거를 추천하는 학생들은 공학 계열 친구들이 있고, 이쪽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친구들은 생명 계열 애들인 거야. 생명 계열은 의학대와 같은 커리큘럼을 밟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건 괜찮아요. 내가 공학 계열인데 나는 화학이 좀 부족하고 화학을 좀 더 잘하고 싶어. 화학에 약간 올인할 거야. 그러면 혹시 요 심플한 커리큘럼 말고 요걸 밟아도 되냐? 좋아요. 혹시 내가 시간이 충분하고 화학에 시간 투자 더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요걸 밟아가면 돼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딱 임팩트하게 연고대 수준으로만 완성시키겠다. 그러면 이 커리큘럼을 추천을 할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초이론 수업은 똑같아요. 기초이론 수업은 어차피 기본적인 화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니까 이건 같은 수업이에요. 지금 한참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그 현장 수업 학생들 중에서도 의학대나 연고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일하게 가는데 3월 달부터 분리를 해서, 자, 요 연고대 에센셜이라고 하는 요거는 주 1회 수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토요일 날 오후에 했었고, 올해는 이제 주말에 할지 주중에 할지 한번 이건 이제 시간표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주 1회 수업할 거야. 네,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니까 조금 그 감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니까 시험을 자주 봐요. 주중에도 시험 봐요, 주중에도. 그래서 주말에 수업하고 주중에 한 번 시험 보고 본 수업 끝나고도 시험 보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앞에 내용 까먹지 않도록 꾸준히 문제 풀면서 이끌어갈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을 거야. 근데 풀어야 할 문제는 꽤 다양하게 계속 풀릴 거라는 거죠. 이론을 굉장히 빠르게 막 진도를 빼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 대신에 나간 진도에 대한 건 꾸준히 연습할 만한 컨텐츠는 제공할 거란 거죠. 여러분들 자습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서 쫓아오고, 그 다음 기출문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주일의 수업이야. 어차피 연고대 기출문제가 어떻다고요? 심플하다고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잖아? 완전 느껴질 거예요. 요때부터 기출문제 풀어요. 기본적인 연세대 객관식 문제는 이때부터 풀거든? 한번 딱 보잖아? 이게 다예요? 이렇게 심플해요?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단순한 문제가 많아요. 그 정도 문제야.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 모아서, 물론 고려대는 서술형 문제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 문제들을 요 2달 동안에 푸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기출문제 빨리 푸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 마인드가 그래요. 기출문제를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 기출문제를 빨리 풀어봐야 그 다음 방향을 잡을 거 아니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그 방향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뭐 본시험 볼 때쯤 기출문제 푸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기출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때 연세대 객관식 문제는 웬만한 거 다 풀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 빼고는. 그래서 연세대 객관식 문제는 다 풀 거고, 여기서 약간 주관식 문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전체 범위로 한번 쫙 정리해서 요때까지 하면 연세대 고려대 기출문제는 다 구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거기다 추가로 뭐 이런저런 뭐 중앙대 기출문제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좀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풀이할 건데, 어쨌든 연고대 기출문제는 요 8월달 이때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기출문제가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름 이제 핵심 포인트.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거니까 이 과정이 중요할 거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단원별로 또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인데, 이때부터 모의고사가 쫙 진행될 거고요. 주관식 문제도 포함된 본시험 문제 같은 느낌의 모의고사를 볼 거고, 나중에 파이널 모의고사는 고려대 유형과 연세대 유형을 나눠서 계속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주 1회 수업이고, 여기서부터는 주 2회로 이제 막판이니까요. 이제 본시험까지 한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이죠. 100일 남았을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화학도 공부량을 늘려서 달려나가야 된다. 이 과정이 이름이 데일리 루틴으로 구성된 거는 매일같이 공부하자라는 느낌의 문제가 제공돼요. 데일리 테스트가 제공돼요. 매일 문제 풀어요. 매일.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시험 100일 남은 시점이잖아. 계속 문제 풀면서 그걸 까먹지 않게 이걸 유지할 수 있게끔 감을 유지하는 그 형태의 컨텐츠가 요거고요. 마지막은 실전 모의고사로 다지는 거죠. 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성적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론은 주 1회로 4개월 동안 하면 충분히 다 전달돼요. 그 정도로 그냥 일반화학 수준에서만 나오거든요. 주 1회로 4개월 하면 충분히 다 전달되고, 그리고 뭔가 필요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은 뭐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컨텐츠로 제공할 수 있는데, 요렇게만 해도 충분히 다 쫓아갈 수 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난이도, 그러니까 작년 2025학년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다. 최근 5년치의 난이도로 출제된다. 이렇게 공부해도 충분히 고득점이 돼요. 합격선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는 합격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맞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요. 근데 혹시 편입이라는 시험이 그렇잖아요. 내내 쉬웠다가 갑자기 확 어려워질 수 있거든. 그렇게 확 어려워지면 이 친구들이 어차피 다 망할 거니까 같이 망하는 게 크게 부담은 없을 건데, 이 친구들은 의학대 준비한 친구들은 확 어려워져도 꽤 잘 풀 거거든요. 그것까지 대비한 보험이 껴있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의 난이도로 계속 나왔던 것처럼 나온다면 이렇게 해도 충분히 고득점이 된다. 100점도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확 어려워진다든지 어느 순간 갑자기 추론 문제가 나온다든지 어떤 변수가 있으면 요 커리큘럼을 밟아가는 게, 여기까지가 의학대 커리큘럼이고, 이때 이제 똑같은 수업인데, 마지막 이제 주 2회 수업은 동일하게 같은 수업으로 갈 건데, 요 주 1회로 가는 6개월을 예선 주 2회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복잡한 문제와 좀 더 타임어택이라든지 등등의 소재들
까지 다 다루는 걸 밟아가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다 대비가 가능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6년 동안 문제가 쉬웠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교정 형태로 나오겠죠. 라면 이대로 밟아가셔도 돼요. 근데 혹시 어려울 수 있다. 그걸 대비한다면 요 커리큘럼을 이야기해요. 이건 의학대 반이에요. 의학대 반과 같이 수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주 1회 수업으로 갈지, 주 2회 수업으로 갈지, 그렇죠? 공학계열 커리큘럼을 밟아갈지, 생명계열 커리큘럼을 밟아갈지, 그거를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소의 직원들하고 저희 연구소의 여러 가지 조교들과 직원들이 요 메시지를 한번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적어준 슬라이드 화면인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치화된 데이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지금 저를 믿고 저한테 정보를 조금 취하고 있는 유튜브 구독자들도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저기 응시생보다 인원이 더 많은 거죠. 그 이유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또 제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시험 감독하러 갔는데 학부모님이 저희 보고 인사하면서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좀 놀랐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합격한 친구들의 공부법을 이제 앞으로 2025학년도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쭉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러분들 선배들이죠. 공부량이나 공부하는 습관이나 공부하는 방식을 쭉 소개할게요. 특히 연고대 준비한 친구들은 가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공부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하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은 계속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걸 쭉 영상 찍어서 올릴 거니까 보시면서 이 공부법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방식들을 쭉 한번 쫓아가 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앞으로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1년 커리큘럼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실제 본 수업 때 인사할 건데, 어쨌든 꽤 자신 있어요. 연구대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방향성이나 이렇게 공부하면 충분하다라는 어떤 공부법, 컨텐츠 충분히 다 갖춰져 있고 그걸 믿고 쫓아오시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성적을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저는 김홍영이었고요. 이제 본 수업 때 다시 인사를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